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투자 유의사항 14번째 농어촌 관광과 도농교류법의 지원. 앞 시간에 농어촌 지역에 투자하려면 국가의 균형발전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서 지자체의 귀농귀촌사업과 농어촌 관광정책에 맞는 사업이어야 하고, 이용객인 도시인이 찾기 편리한 곳과 농어촌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투자와 관광산업 7가지 중에 4번째, 농어촌 관광과 도농교류법. 그러니까 농어촌 관광산업시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법률 중에서 2007년에 제정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도농교류법에 의한 농촌 관광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에는 도농교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농교류란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운동으로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도시민의 휴양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구현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법에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정을 해서, 즉 마을별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농촌 관광시설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도농교류법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초, 중등 학생들이 농어촌 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 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규정이 도농교류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의 숙박, 음식, 체육시설 등의 규제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법이 배제되고 식품위생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도농교류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관광 사업에 성공하려면, 물론 개발도 있고 운영도 있습니다만, 성공하려면 농어촌 정비법 뿐만이 아니라,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도농교류법에 의한 지원까지도 미리 공부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농교류법에 있는 농어촌 마을 단위 체험 휴양 마을 사업자 지정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업자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보면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및 정관. 그러니까 마을협의회나 어촌계의 규약 및 정관에서 이 휴양마을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도 마을 전체 가구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동의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마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휴양마을 사업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정해서 신청서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시설, 그리고 운영계획, 그리고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자금, 또 운영자금 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만이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용객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 또 농어촌 체험 기반시설, 마을 공동시설 중 숙박 서비스 시설, 그리고 음식 제공 및 즉석 식품 판매, 제조,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농촌 소득 증대, 그리고 도시인이 관광 휴양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잘 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그러니까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준수사항은 간단히 보면 폐교에다가 할 때와 그 밖의 시설에 할 때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관광 휴양 체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소방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춰야 되는 기준이 4조에 있습니다.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교류법 별표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마을 단위의 농어촌 관광이 성공하려면 먼저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농어촌 관광 서비스 사업, 그 농어업인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농어촌 관광 서비스 사업도 나름대로 운영 노하우가,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재방문이 될 수 있는, 또 주변에 입소문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건가, 이런 어떤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을 검토하기에는 현지 농업인만으로 부족하니까 토목사무실,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도 포함되고, 더군다나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지원, 특히 이제 홍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자, 그래서 도농교류법에서 정한 몇 가지 지원 또는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박이죠.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배제하는 이런 그 시설, 그러니까 폐교나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 농촌에 쉬고 있는, 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관광 숙박 서비스 시설, 한마디로 숙박시설을 만들어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래 공중위생관리법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지자체 장이 기본시설만 법에서 정하고 마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 특례가 있습니다. 자, 이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또는 이용했던 폐교나 마을 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숙박 서비스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하의 숙박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300평 이상의 운영 서비스 시설은, 숙박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이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 이런 소규모 시설들은 시설별로 연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농교류법이 정한 앞서 봤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안전 설치 기준만 맞추고, 기본 것만 맞추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장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허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예외.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 체험 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중에 체육시설인 승마장을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3,000제곱미터 이하의 실외 승마장과 1,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 승마장은 체육시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체육시설법은 또 까다로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 즉 음식점을 운영을 했을 때 뭐 독립적인 음식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광객, 이용객에게 음식점, 음식 제공 서비스 시설이라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음식 제공 및 즉석 식품 제조, 판매, 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갖추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 체험휴양 프로그램의 부수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 식품을 제조, 판매,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36조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위생적인 조리 세척 시설, 환기 잘 되는 곳, 수돗물 및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 청결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구비하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도농교류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도 그렇고 관광농원도 그렇고요. 자, 또한 이 농촌 관광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법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돼서 소규모 투자로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농촌 활력 증진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농촌 관광 사업 등급 결정 제도를 1등급에서 3등급 또 등외 이렇게 등급 결정 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엄격한 등급 절차에서 으뜸촌으로 선정이 되면 으뜸촌 등급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어서 이용객, 즉 소비자에게는 농촌 관광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와 폭넓은 선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으뜸촌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되며 중앙정부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그 농촌 관광 시설, 그러니까 마을 단위 시설이든 관광 농원이든 그런 시설을 홍보해주고 농촌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관광 사업의 등급 결정 제도도 우리가 활용해서 지속적인 사업 발전, 지속적으로 사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 관광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으뜸촌 등급 심사는 2019년도에는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업 342개에 지정된 342개 업소와 관광농원 6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했는데 2019년 말까지 으뜸촌은 지금 전국에
4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도시인이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으뜸촌을 찾아가지고 으뜸촌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믿고 우선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정부가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어촌 관광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면 농촌 관광 포털인 농촌 여행의 모든 것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촌 관광에는 도농교류법에 의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지속적인 성공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